불행한 사람의 특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기다린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원하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갖게 되면, 멋진 사람과 무슨 결혼하면, 원하는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행복을 보류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지금 보류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행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사고 자체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사회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경쟁을 굉장히 부추기는 그런 사회 구조였고 교육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불행을 감수한다. 그런 사고가 결국은 불행하게 만드는 거고, 물론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그쵸? 이를 악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들게 해서 이루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서 돈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원 모으면, 1,000만 원에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1억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 10억 있으면 100억 갖고 싶고, 1,000억 있으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00억대 부자가 여전히 돈 버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게 인생의 비극이죠. 그런데 내가 내일을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때가 되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살았는데, 만약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더 불행한 거죠. 그것이 이루어져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노력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 인생에서는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경쟁 위주의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가치를 두는 그런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힘들다. 자, 불행한 사람 특징 2번째, 물질적인 것에 매달리는 사람. 항상 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보면. 근데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사주팔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자식들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이 병이 생기더라고요, 병이. 그러니까 자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조건과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돈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 자기가 자꾸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몸에서 계속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결과 큰 병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큰 병에 걸려요. 행복하기 힘들죠. 근데 물질적인 것에 매달린다는 것을 예를 들어 우리가 큰 집에 이사 가고 싶다.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싶다.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새 집에 이사 가면 그 행복이 6개월 이상을 안 갑니다. 6개월 이상 안 가요.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새 차를 사면 사람들이 새 차 사고 처음에 새 차 사면은 이거는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뭐 추월하기도 좋고 고속도로 특히 운전할 때 추월하기도 좋고 스무스하게 쫙 나오고 좋은데 그거 1개월밖에 안 가요. 1개월. 1개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치품이라고 그럴까? 비싼 시계, 비싼 반지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가면 똑같아져요. 똑같아져요.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예, 평화와 행복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런 것에 집중하시면 결국 뭐 몇백만 원짜리 반지를 샀어도 그게 일주일 안에 그 감흥이, 그 기쁜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못단 걸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불행한 사람의 특징 세 번째는 사람을 피하는 성격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성격일 수 있는데 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밖에 나가서 뭐 파티라든지 이런 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반복되면 아, 주변의 사람들도 없어지고 내가 기분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기피합니다. 이제는 날 안 불러요. 내가 적극적인 성격으로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과 쉽게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낙천적인 어떤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약간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혼자 고립돼 있으면 점점 감정이 내려가기 때문에 우울해져서 사람들도 나를 기피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배우는 것도 있고 내가 기분이 다운됐을 때 업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분이 꿀꿀해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기분이 꿀꿀해 그러면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뭐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제가 자신이 아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자신의 지금 어려운 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성토할 수도 있고 무슨 조언을 받는다든지 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옥시토신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사회적인 호르몬이 옥시토신입니다. 그것은 그런 사회적인 대화 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요. 옥시토신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자,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부정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사회적으로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런 행복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내가 그 어떤 부정적인 조건과 환경에서도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안 하시는 경우에는 내 사고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부정적으로 또 우울하게 계속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나를 기피하게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나 있으면 아무도 그 사람한테 가서 말 안 붙여요. 불행한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자신을 피해자로 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은 아주 어리신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굴곡을 이제 경험하시고,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굴곡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게 마련인데,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이유가 음, 누구 때문이다. 어떤 그 조건과 환경의 피해자다. 나에게 그런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아니면 그 대상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에 빠집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불행하다는 것이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복이 어디냐? 소위 말해서 컨텐트먼트거든요. 컨텐트.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컨텐트는. satisfaction은 뭐 물질적인 것도 포함되는데 컨텐트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만족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조건과 환경을 보는 나의 관점이고 나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도 그림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점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무지몽매한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분석하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분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꾸만 부정적인 것이 보입니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지는 사람은 현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상상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세상을 상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교육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 왔는데 제 자신이 가방줄이 길기 때문에 이 현재 교육이 이게 어느 나라에서 어떤 명문대를 나왔든 그 교육 자체 시스템이 어떤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해석하면 결국은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고 부정적으로 됩니다. 시니컬,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